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J CGV입니다. 자, 일단 CJ CGV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화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 사실상 확장성도 지니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 이제 해외 확장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들도 올스톱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난 적자를 피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진행하면서 주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저는 이제부터는 턴어라운드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제 네오이즈를 매수했었죠. 어제 이런 식으로 네오이즈를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오이즈 시간의 단일가로 땡땡땡땡땡 매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드렸고 오늘 일부 매도했어요. 오늘 이제 이게 어제 16시간 전이니까 어제죠. 어제 매수한 것이고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일부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아래에 글이 있는데 이거는 캡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시면 네오이즈가 뭐 오늘도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네, 한 하루 만에 한 12%, 13% 정도의 그런 수익 실현을 하였고요. 아직 일부는 더 보유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CJ, CGV. 자, 일단 CJ CV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아요. 일단 무리한 확장을 했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통해서 사실 이 메가박스라던가 혹은 롯데시네마라던가 이런 기업들과 치킨 게임을 지난 몇 년간 벌이면서 가격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1등 기업은 불황에 강하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진짜 맞아요. 네. 불황을 지나면서 다시금 회복할 때에 1등 기업과 2등 기업 간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 영화관 산업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도 이제 CJ CV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가고 있어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올해부터 꾸준히 가고 있고, 간혹가다 저희 텔레그램 방문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CJ CV의 관객 수가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증가하는 것이 보통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몇 주 전에도 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 이제 영화관에 한 절반 정도가 차더라고요. 영화관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는 다 찹니다. 요즘에는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적이 저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영화관의 가격이 드디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끝나간다는 거죠. 대략 최근에 보니까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00원, 뭐 7,000원, 8,000원 정도 했던 게 최근에는 14,000원이에요. 네, 할인에서도 뭐 11,000원, 14,000원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가격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관 산업 자체가 이 고정 비용이 매우 커요. 고정 비용이 크다는 것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될 때에는 모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관, 그러니까 영화 티켓 가격이 매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이라고 하죠. 직원이라고 할까요? 이 직원 수가 늘지를 않아요. 최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인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이 팝콘이라던가 혹은 뭐 음료수라던가 이런 것을 사러 가면 이 자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판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판대가 있으면 이 알바생들이 그 3, 3, 5 모여서 이제 뭐 담화도 나누고 잡담도 나누고 뭐 웃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저도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가면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자판대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정상화되었을 때 이 직원 수를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직원 수를 늘리냐 안 늘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화 산업도 인건비가 상당히 큰 비용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안 늘린다고 합니다. CCV 측에서 밝혔어요. 예.
직원 수 늘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매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지금과 같은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무인 점포기, 그러니까 무인기가 증가한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무리한 해외 확장 전략을 이제 취하다가 완전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적자가 장난 아니에요. 2019년까지 매우 좋은 이런 성장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런 식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올해 3분기부터는 좀 괄목할 만한 그런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과연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관람객도 그렇고, 여기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뭐 중국이라던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눈에 띄는 턴어라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터키는 아직도 위험해요. 네. 터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험한데, 일단 매출 비중을 보면 역시나 중국, 그리고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위인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터키가 거의 마지막으로 밀려났고요. 현재로서는 뭐 중국,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순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터키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베트남이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적자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매 분기마다, 지금 다시 한번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 매 분기마다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1년마다 1000억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1000억 정도의 그런 영업 손실이 났을 때에는 한 3분기 정도는 버틸 수 있고요. 지금 이 정도의 손실, 한 900억에서 800억 사이의 손실이 꾸준히 났을 때에는 1년 정도는 더 버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금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SPC의 지분율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SPC도 마찬가지고 CV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다시금 재개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CV가 다시 그 흑자 전환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저와 같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주가에 머무를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난 몇 년간 티켓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한 6, 70%밖에 안 되었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고 해외 확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티켓 가격이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었고요. 해외 확장을 공격적으로 하다가 지금 멈춘 상황이지만,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만큼 여기를 봤을 때에는 이 확장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권에서는 1등입니다. 뭐 중국에서는 아직도 미미한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동남아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이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괜찮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백신 접종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의 심리에서 더 이상 불안감에 빠져야 되는,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하는 그런 전염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7월 달에 이제 모가디슈가 이제 개봉을 하였고, 이제 이번 달에도 뭐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던가 아니면 싱크홀, 인질, 그리고 9월 달에도 007이라던가 베놈 시리즈가 또 개봉이 되고요. 10월 달에는 이제 뭐 더 라스트 듀얼이라던가 아니면 블루 바이오라던가 더 나이트, 이런 것들이 개봉이 되고, 11월에는 이터널스, 올해 최고의 이제 기대작이죠. 이터널스가 이제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12월에도 매트릭스 4가 그리고 개봉이 될 예정이에요. 뭐 스파이더맨도 개봉이 되고 킹스맨도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로 갈수록 이 영화 라인업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콘텐츠 사업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OTT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콘텐츠가 상당히 수혜를 봤다고 이제 그런 분석을 저도 보긴 봤으나, 저는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이제 사업자가 아니라 대형 사업자가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것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수가 모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원활한 이제 촬영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화 개봉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대작들이 연이어서 나올 겁니다.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참고 참았다가 촬영도 연기되고 연기되었다가 중간에 끊긴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복귀가 되면서 저런 엄청난 대작들이 내년부터는 올해 이상으로 2019년 그 어벤져스 시리즈의 버금갈 정도의 그런 이제 대작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과연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영화관과 TV가 줄 수 있는 그 즐거움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을 봐도 코로나 직전까지는 여전히 좀 많은 이런 갭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산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CJ 시집 후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